내 경험으로는 이거 혈액형 분명히 맞는데 이 뇌과학 박사는 뭘 안다고 아니라고 하지?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믿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뇌 여러분,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왔는데 바로 혈액형입니다. 여러분, 저의 혈액형이 무슨 형일까요? 저는 A형입니다. 제가 A형이라고 하는 순간 진짜 A형이었어? AB형 아니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 사람 이럴 거야 라고 여러분의 뇌가 이제 돌아가는 소리가 다 들리긴 합니다만, 과연 혈액형 뒤에는 어떤 과학이 있을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혈액형 뒤에 있는 과학부터 한번 짚고 지나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형, B형, O형, AB형은 ABO형 타입의 혈액형을 구분하는 방법이고요. 독일의 의사이자 면역학자 칼 란슈타이너가 1900년도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은 혈액형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노벨상까지 받게 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왜 혈액형을 통해서 노벨상까지 받게 됐느냐? 그 이전까지는 수술을 할 때 피를 많이 쏟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헌혈을 하잖아요. 피를 뽑아가지고 누군가한테 수혈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A형인 사람한테 B형의 피를 주게 되면은 피와 피가 서로 응고해가지고 이 사람은 죽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피를 응고하게 하는 항원 항체 반응이 있는 건데, 그게 각각 A타입이고 B타입이 있고 두 개가 합쳐진 AB 타입이 있고 그게 아예 없는 O타입이 있다. 이렇게 혈액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수혈을 받을 때 그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없어지게 만들 수 있었고요. 이게 이제 인류에게 지대한 공로를 줬다고 해서 노벨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과학적인 발견 소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액형이 발견된 다음에 1919년도에 당시 역시 독일 의사입니다. 루드비히 히르슈펠트라는, 한국말로는 루드비히 히르슈펠트라고도 쓰기도 하는데요. 인종별 혈액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용을 해요. 이유는 히틀러와 나치당이 독일 민족은 세계 최고의 민족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외의 다른 민족은 열등한 민족이라는 것을 찾기 위한 과학적 증거를 갖고 와 이 연구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었거든요. 그리고 뭘 발견하냐면요, 유럽인,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A형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A형을 가지고 있는데,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O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독일에서 이제 내몰고 싶어 하던 집시들 대부분이 B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더 잘난 민족일수록, 더 많이 진화하고 더 똑똑하고 더 우월한 민족일수록 A형을 가진 비율이 높다. 이런 형태로 혈액형을 기반으로 어떤 인종차별주의를 퍼뜨리기 위한 도구로서 혈액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름답지 못한 추악한 의도를 가진 혈액형을 기반으로 인종 차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론을 누가 받아들였을까요? 같은 시기에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던 일본 유학생이 이거 마음에 든다 라고 해서 후루카와 다케지라고 하는 일본 유학생이 일본으로 가져가가지고 자신들의 민족이 또 우월하다는데 사용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의사도 아니었고 생물학자도 아니었고 독일에서 철학을 전공하던 일본 유학생이 이거 마음에 드네, 혈액형 기반으로 인종차별, 이걸 일본으로 가져가서 퍼뜨린 거죠. 그리고 요게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1970년대에 노미 마사히코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쓰냐면 혈액형 인간학이라는 책을 써요. 역시 일본에서 널리 퍼지게 된 책입니다. 여기서는 인종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들은 성격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해야 되는가, A형, B형, AB형, O형의 성격 차이, 그에 따른 교육 차이, 이러한 것들을 다 쓴 게 이 1970년대에 일본에서 유행하던 혈액형 인간학인 겁니다. 그거를 어느 나라에서 받아들였냐면요, 한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A형, B형 이렇게 나누면서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믿음을 퍼뜨리게 만든 근거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독일에서 인종차별주의를 위해서 혈액형을 잘못 이용했던 어떤 우생학적인 시도, 이게 시작이었고, 이거를 일본 유학생이 퍼뜨렸다가 나중에 혈액형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한 거를 일본에서 70년대에 유행하던 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일본과 한국에만 혈액형에 따른 성격 차이, 이러한 것들이 널리 퍼지게 됐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인구의 반이 A형이에요. 페루 같은 남미에 가면은 인구의 100%가 O형이에요. 페루는 다른 혈액형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전체가 혈액형이 하나다, 또는 국민의 반이 한 종류의 혈액형이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성격을 나누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반면에 4개의 혈액형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격 차이가 혈액형 차이에 기인했을 거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된 거죠. 그렇지만 과학적인 팩트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험으로 근데 내가 봤을 때 혈액형이 맞는데, 내 경험으로는 이거 혈액형 분명히 맞는데 이 뇌과학 박사는 뭘 안다고 아니라고 하지? 자, 여러분은 왜 그렇게 믿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반엄 효과입니다. 반엄 효과는 미국의 희대의 사기꾼 반엄의 이름을 따와서 생긴 효과인데요. 뭐냐면 사람은 이거 신기하네, 이거 맞네 라고 하는 것만 믿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잘 맞지 않았던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세상에 잘 안 맞고 나한테 별 의미 없는 것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는 뭔가 나한테 이거 재밌는데, 이거 나한테 맞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혈액형이 이거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고서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반엄 효과가 발동되는 게 바로 별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자기 별자리 찾아보고 이번 주 운세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맞는 얘기는, 누가 읽어도 맞는 얘기는 12개 별자리 다 써 있어요. 뭔가 딴 거 읽어봐도 나한테 언뜻 맞을 것 같은 건 분명히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건 내 별자리가 아니니까 신경 안 쓰는 거고, 그중에서 안 맞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선 남겨뒀다가 맞는 것만 기억하면서 신기해, 이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이런 선택적인 기억, 그리고 뭔가 혈액형과 내 성격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경험들이 하나씩은 살면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억해서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사회학적인 이유인데요.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에서 혈액형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데이트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뭔가 자기 속마음이나 나 이런 사람이야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걸 직접 하기가 어려운 사회라서 일종의 비밀 코드처럼, 일종의 비밀 언어처럼 생겨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형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게 과학적으로 맞고 정말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라 혈액형을 빙자해서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처음 만났어요. 데이트 자리에 갔어요. 딱 보고 너 성격 좀 특이하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성격이 좀 특이하시죠? 이러면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AB형이세요? AB형 맞는데, 이러면 그럼 취향이 좀 특이하실 수 있겠네요. 이걸 돌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또는 혹시 A형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맞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 만났어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누가 저를 보고 혹시 성격이 좀 소심하신가요? 이러면 네가 뭔데 내가 소심하다고 생각을 해? 뭘 보고 알았어? 대체 뭘 보고 날 판단하는 건데?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 이런 사람인데 혹시 당신은 어떤가요? 또는 저는 이렇게 당신이 이런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이거를 편하게 서로가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 혈액형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형의 성격, 우리 다 소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B형의 성격 좀 대담하고 뭐 좀 이렇게 용기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고, AB형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성격에 따른 그런 혈액형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모두 공통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공통 비밀 코드로 서로에게 A형이세요? B형이세요? 물어봐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용되는 것이 아닌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혈액형 말고는 이렇게 편하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또는 내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혈액형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 한국 사람들끼리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공통 코드, 공통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맞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혈액형의 발견은 엄청난 과학적인 발견이었고요.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았고, 혈액형의 발견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수술을 받을 수 있고 피를 수혈받을 수 있게 된 아주 큰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혈액형을 서로 다른 성격으로 놓거나 서로 다른 인종이 더 우월하다는 형태로 사용했던 것은 독일 나치와 히틀러 정권이었고, 그걸 받아들였던 일본 비전문가들, 비과학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믿는 이유는 네 가지 혈액형이 비교적 고르게 나오는 유일한 두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또 우리만의 공통 코드로 서로 너는 이 A형 아니니? 난 B형인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격을 말할 수 있는 코드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맞는 것만 기억하는 이런 반음 효과 때문에 우리는 혈액형이 성격을 말해준다라고 믿게 된 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의 궁금한 뇌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재밌는 아이템으로 컴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